이해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대선 경제 토론에서 나왔던 호텔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있었던 대선 토론에서 재밌는 주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아무래도 호텔 경제학인 것 같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MMT 이론이잖아요. MMT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돈을 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를 잘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부가 필요할 때는 돈을 무제한적으로 풀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만 잘하자는 MMT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MMT 이론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승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정부가 100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하면 정부 지출이 100만 원에서 끝인 게 아니라 그게 경제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이 얼마까지 더 커질지는 승수 효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MMT 이론에서 나오는 이재명 후보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더 커질까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전 호텔 경제학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기억상 분명 호텔 경제학을 다뤘던 것 같은데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텔 경제학에서의 핵심은 승수 효과거든요. 승수 효과란 내가 돈을 쓰고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돈을 쓰잖아요. 이럴 때에 이제 효과가 경제에서 가진 효과가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호텔 경제학의 그림을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요. 1번 호텔에 10만 원 예약을 하고요. 그래서 돈을 줬겠죠. 그러면 이제 호텔 혹은 돈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호텔은 어차피 10만 원이 받았을 수도 있고 10만 원이 들어올 거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10만 원을 써요. 그리고 호텔이 가구점에서 10만 원을 쓰고 치킨집에 10만 원을 쓰고 문방구에 10만 원을 쓰고 문방구는 다시 호텔에 돈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호텔 예약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호텔이 결과적으로 독박을 쓰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호텔이 돈을 썼다, 호텔이 손해를 봤다는 게 아니라 호텔이 가구점에서 침대를 샀기 때문에 10만 원만큼의 GDP가 상승하게 되고요. 가구점에서 치킨을 10만 원 주문했기 때문에 10만 원만큼의 GDP가 상승하게 되고요. 치킨집에서 문방구에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10만 원만큼의 GDP가 상승하게 되고요. 호텔에서 빌린 돈 10만 원을 갚았는데 이것도 어쨌든 호텔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만큼의 GDP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니까 같은 10만 원인데 10만 원이 돌면서 우리의 GDP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승수 효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호텔이 독박을 쓴다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할 때는 마을에 들어온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행복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니라 호텔이 독박을 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승수 효과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존재해요. 한계 소비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돈을 10만 원을 가지면 이 10만 원을 다 쓸 거냐 하는 거예요. 이 1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저축을 하고 내가 뭐 또 일부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계 소비 성향이 0.7이다 라고 하면 내가 10만 원을 받아서 7만 원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만 원은 내가 다음 위해서 저금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주로 0에서 1 사이에
숫자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분명 우리가 전에 제가 소비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계 소비 성향에 대해서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돈을 벌면서 더 소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돈을 벌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한계 소비 성향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한계 소비 성향이 여기서는 1로 가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한계 소비 성향이 1인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그 반론은 사실 정확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마지막 5번이 호텔에서 빌린 돈을 10만 원을 갚아서 호텔이 1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한계 소비 성향 감소하게 될 거기 때문에 호텔에서 가구점에 돈을 쓸 때는 1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9만 원에서 8만 원을 쓸 거고요. 가구점에서 치킨집으로 돈을 쓰면 그것보다 더 적은 돈을 쓰게 되고요. 그럼 문방구가 호텔에 1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돈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이 단순하게 계산된 GDP가 훨씬 더 과대 계산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승수 효과를 보면서 우리가 10만 원을 소비하게 됐지만 호텔이 처음 10만 원을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국내 소비가 40만 원이 증가하게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저는 호텔 경제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승수 효과라는 것을 그리고 경제가 순환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해요. 이 뉴딜 정책이란 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이제 케인즈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정부가 돈을 뿌립니다. 대규모 공공사업들을 막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 유효 수요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이전의 경제학에서는 생산만 하면 소비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들기만 하면 모두가 소비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세이의 법칙이 성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공황 시절에 세이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고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팔리지가 않고 재고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케인즈라는 분이 나와서 유효 수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부가 푼 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규모 공공사업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소비가 증가하면 이 소비를 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돈을 버는 공공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소비가 다시 소비를 이끌어가고 그 소비가 다시 소비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순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승수 효과 역시도 케인즈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영감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국형 뉴딜 정책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랬냐면 이제 그때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니까 나는 4대강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확하게 처음에는 한국형 운하를 만들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운하를 만들겠다고 해서 대운하를 만들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설사 출신이잖아요. 그 건설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규모 운하를 만들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하겠다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이재명 후보라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방식은 조금 달라요.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는 이제 대규모 공공사업이 존재하진 않거든요. 대규모 토목사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화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MMT 이론에서 시작을 해서 승수 효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호텔 경제학은요, 학이라고 보기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호텔 경제론은요, 낙수 효과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호텔이 대기업이잖아요. 그 동네에서 제일 대기업이거든요. 뭐 가구점이나 뭐 치킨집이나 문방구에 비하면 분명 대기업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 돈을 쓰면서 발생하는 낙수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당히 말이 돼요. 어떻게 말이 되냐면요. 우선 위에서 있었던 일을 다 없앱니다. 그러면 대기업인 호텔이 돈을 써요. 그럼 가구점에 돈을 쓸 거고요. 이 가구점에서 치킨을 주문할 거고요. 이 치킨집에서 다시 문방구에서 물품을 사고요. 이 문방구는 돈을 벌어서 다시 호텔로 여행을 올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말이 돼요. 이걸 우리는 이제 낙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에서부터 이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낙수 경제에 대해서 되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만 잘하면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중소기업들의 물건을 사게 될 거고요. 더 많은 물건을 사게 되니까 중소기업이 발전을 할 거고요. 그럼 그 1차 밴더들이 크면 다시 더 많은 제품을 2차 밴더에서 구매하겠죠. 그럼 2차 밴더들도 크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낙수경제예요. 그런데 한 2015년쯤인가 더 이상 이 낙수경제는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 낙수경제론을 되게 좋아하는 게 우파 경제학자들이고 우파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대기업 위주로 지원을 해주면 대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모두가 잘, 모두가 잘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업이 위기에 대응한다라는 목적으로 사내 보유고를 막 쌓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고 현금을 계속 비축해 두는 거예요. 다가오는 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내 보유고를 쌓다 보니까 이 낙수가 흐르지 않는다. 라는 비판을 많이 해서 이 사내 보유고를 어떻게 줄이게 하느냐가 그 당시 경제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좌파, 진보 정당에서 이 사내 보유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낙수 경제를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뭐 우측에 있는 사람이 좌클릭을 하고 좌측에 있는 사람이 우클릭을 하는 건 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호텔 경제학도 뭐 승수 효과에 대한 설명이고 뭐 경제의 순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대기업의 낙수 경제다. 낙수 경제가 그리고 요즘은 흘러가기 되게 좋다. 뭐 이제 본인이 이야기했던 지역 상품권을 활성화해서 돈을 반드시 쓰게끔 만든다면 이 낙수 경제가 흐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역 상품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지역 상품권을 실제로도 많이 경기도에서 활용했었고, 그리고 지역 상품권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반드시 소비하게끔 만든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지역 내에서 경제 순환을 일으키고 소상공인들을 살려보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수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사내 보유고인데 이 지역화폐로 하면 사내 보유고를 쌓을 수 없다
그러니 경제가 순환이 된다. 그래서 낙수 경제가 말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조금만 전환하면 저는 충분히 논리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이 호텔 경제론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호텔 경제학에서 제가 수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명 대기업이 독박을 쓰는 거고 대기업이 손해를 보는 거고요. 또 승수 효과에 대해서 보면 절대 한계 소비 성향이 1이 될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팩트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고 학문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